뉴욕시 퀸즈에서 한인이 포함된 4인조 불법 총기 판매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발생한 인분 테러 용의자가 보석금 없이 석방되자 또다시 뉴욕주 보석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의 안전 지하철 만들기 프로그램 시행 이후 첫 주 동안 143명의 노숙자가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거부 사태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뉴욕에서도 게럴당 4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퀸즈 검찰이 한인이 포함된 4인조 불법 총기 판매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베이사이드 플러싱에 거주하면서 다량의 불법 총기를 소유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4인조 조직을 체포 및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퀸즈 검찰과 뉴욕시경이 협력해 장기간 수사한 끝에 플러싱에 거주하는 35세 한인 정성우 씨를 포함 앤드류 장, 카이자오, 마이클 프랑켄펠트 등 불법 총기 소유 및 판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주거지는 모두 플러싱 또는 베이사이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 씨와 함께 체포된 앤드류 장 씨도 한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4명의 용의자가 지난 2일 퀸즈 형사법원에 기소됐으며 정 씨와 앤드류 장은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하게 될 경우 최대 15년형, 카이자오와 마이클 프랑켄펠드는 최대 2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조사한 결과 4명의 자택에서 총 33정의 총기를 포함해 각종 조립되지 않은 총기 부품들과 탄창 78개, 탄약 1만 발 이상, 방탄조끼 및 장비, 그리고 현금 5만 달러 이상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된 총기 중 27정이 미등록 총기인 이른바 유령총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체포된 사람 모두 뉴욕시의 총기 소유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브롱스 전철역에서 한 여성에게 인분 테러를 가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용의자가 보석금 없이 석방되자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또다시 뉴욕주의 보석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인분 테러 혐의로 체포된 37세 프랭크 아브로카는 지난 1일 브롱스 법정에서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보석금 없이 풀려났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와 관련해 그의 석방은 뉴요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공공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나올 수 없도록 잘못된 보석 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제노 리버 회장도 인분 테러라는 증오범죄와 대중교통 폭행 등 4건의 미해결 사건이 있는 용의자가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 안전계획 시행 첫 주에 지하철에서 143명을 체포하고 455명을 열차와 역에서 대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장실은 경찰이 지하철에서 흡연이나 음주, 기차 좌석에서 잠을 자는 행위, 공격적 행동, 무임승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체포와 퇴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관련 규정 위반으로 1,553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앞서 지난달 지하철 내 홈리스들을 쉘터나 푸드뱅크,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 소셜워커들과 함께 전철역과 열차에 경관들로 구성된 팀을 보내는 지하철 안전계획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 구호팀이 첫 주 동안 22명을 쉘터와 연결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가 범죄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지하철을 불안하게 만드는 인식과도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뉴욕에서도 레귤러 가스가 갤런당 4달러가 넘는 주유소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4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 전장보다 배럴당 7% 급등한 110달러 06센트의 거래를 마치며 11년 만에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또 브렌트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의 25% 급등하며 5월 물이 113달러 26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한 주유소는 레귤러 가스 값이 갤런당 4달러 11센트에 미드 그레이드는 4달러 43센트, 슈퍼 프리미엄은 4달러 63센트까지 가격을 올렸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가 집계한 뉴욕주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3달러 93센트였지만 주유소 입지에 따라 이미 4달러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스버디.com과 구글 맵에 집계된 인근 주유소 가스값은 갤런당 3달러 80센트에서 4달러 30센트까지 다양했습니다. 뉴욕주 가스값은 일주일 전만 해도 평균 3달러 76센트 수준이었지만 점차 올라 3달러 85센트, 어제는 3달러 93센트로 올랐습니다. 뉴저지주 가스값도 갤런당 3달러 75센트 수준으로 한 달 전 3달러 44센트에 비해 30센트 이상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원유를 각국이 구매하길 거부하면서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전략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제런드 라이스타드 최고 경영자는 세계 석유 수출의 약 8%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줄이는 제재 영향으로 석유 수출이 하루 100만 배럴 급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정병화 주 뉴욕 한국 총영사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화상 면담을 하고 아시아계 혐오 범죄 대응과 한인사회 주요 관심사항, 한국과 뉴욕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영사는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한 한인사회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책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정 총영사가 제안한 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 한국과의 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뉴욕시 공무원의 방한 프로그램 참여, 뉴욕 방문 한국 관광객의 안전 제고 등을 위해 총영사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턴파이크 공사는 최근 오래된 이지패스 단말기를 갖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새 단말기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턴파이크 공사는 92만 개의 새 이지패스 단말기를 선불된 우편봉투와 함께 사용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이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구형 이지패스를 선불된 우편봉투에 넣어 턴파이크 공사로 다시 보내고 새 이지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지패스 단말기는 8년에서 10년의 배터리 수명을 갖고 있으며 새로 지급되는 이지패스 단말기의 배터리는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턴파이크 공사는 이번 교체를 위해 관련 업체와 8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말기 교체에 있어 이지패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허리케인 등 악천후 발생 시 국립기상청이 발송하는 비상경보에 한국어 등 소수의 언어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총장은 현재 영어와 스페니쉬로만 발송되고 있는 악천후 비상경보에 한국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벵골어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국립기상청에 전달했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홍수와 같은 악천후가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언어로 알람이 발송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실제 허리케인 아이다로 뉴욕에서 사망한 13명 가운데 다수가 아시안으로 제한된 영어를 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플로리다주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23대, 반대 15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간, 근친상간, 인신매매 등을 예외로 적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산모의 생명을 살리거나 심각한 부상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태아의 상태가 비정상적일 때 등은 예외 조항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의 플로리다주는 임신 24주까지 임신 중절을 허용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싸고 파장이 컸던 미시시피주의 법을 본떠 추진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